오늘도 변함없이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합류해서 같이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까 이제 김영민 매니저가 LG 디스플레이 하는 동안 정경민 차장이 이렇게 어떤 뜻이에요, 그거는? 보통 이제 사람이 이게 좀 속된 말로 이제 사대가 맞는 종목, 궁합이 맞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제대로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서 좀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질문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우리 그런 게 없어요. 하지 말라면 더 하세요, 우리. 하여튼 뭐 디스할 거 있다고. 디스할 거라기보다는 네. 저 LG 전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살짝. 전자가. 네. 네. 김영민 매니저 생각은 어때요? LG전자도 되게 좋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네.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가의 탄력으로 봤을 때는 뭐 LG전자가 당연히 뭐 좋겠죠. 사실 지금 이제 전장하면 이제 떠오르는 종목 뭐 그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LG전자들을 생각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게 또 가격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약간 이제 좀 돌아간다라는 차원에서 뭐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키워드로 말씀드릴 때도 코스닥 시장이 이제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이제 또 코스피 대형주 LG 디스플레이도 뭐 시총이 7조가 넘어가니까 좀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그래도 좀 찾아본다면 LG 디스플레이가 뭐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고 시간만 조금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뭐 올해 영업이익도 뭐 한 7천억에서 뭐 잘 나오면 한 1조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그 시가총액 한 10조 원 정도까지는 LG 디스플레이가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뭐. 네. 보는 시각이 좀 다르고 타이밍이 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네. 장님사님 눈을 흘기시길래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일발 장전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뭐 반도체의 올해의 이제 슈퍼 초호황이죠. 슈퍼 사이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지금 품귀 현상인데 특히 이제 중고 장비죠.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관련 기업은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고요.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 품귀는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는 여러 개가 들어가지만 구동칩, 파워칩, 뭐 센서, 뭐 센서는 뭐 이렇게 잘 아시는 충돌 방지 같은 것들, 아니면 뭐 MCU라고 하는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죠. 뭐 많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없어서 차량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이제 뉴스 보셨을 테고. 대부분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나 이 주문형 반도체, 비메모리라고 하는 그런 반도체는 200mm 팹에서 200mm 파운드리에서 팹에서 이제 생산을 하죠. 200mm 웨이퍼짜리.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보통 어떤 200mm가 왜 정해지냐면은 반도체 장비 중에 회로의 선폭을 결정하는 거는 ASML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강자고 거의 독과점이죠. 근데 증착을 해야 되는 장비는 미국의 Applied Materials라고 합니다. AMAT이라고 하는데 저 화면에 지금 AMAT라고 나오죠. 저기 이제 Applied Materials고요. Applied Materials의 증착 장비에 따라서 이 반도체 웨이퍼 크기가 정해져요. 반도체 웨이퍼는 50mm에서 450mm까지 다양한데 주로 이제 300mm가 이제 최근에 주된 그 생산 라인이고 이 300mm가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200mm가 점점 밀려났던 거죠. 그래서 철수를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가 200mm 팹에서 그 장비 철수할 때 대부분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다 집어간 거예요. 99%를 걷어갔다 그래요. 나머지 1%는 뭐 짜잘하게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긴 지금 장비가 많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구매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뭐 장비 무조건 업어와라.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제 호떡집에 불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회사의 특징이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서 물론 200mm 장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로 300mm 장비들도 많고 한데 잘만 팔면은 물론 장비를 중개하는 이 중개 브로커리지도 있고 장비를 모디파이 해가지고 약간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거는 이제 그 리퍼 장비라고 하는데 뭐 리퍼폰 들어보셨잖아요. 네, 리퍼 장비, 리퍼 비즈니스가 상당히 또 있고
시장 용어들이 많아갖고 뭐 오버롤 친다고 하는데 이제 다 뜯어갖고 다시 붙여가지고 뭐 그 고객사한테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뭐 그런 기술도 있고 이 중고 장비 시장이 예전에 미국의 G 캐피탈이 한번 독점했다가 대박이 난 적이 있어요. 아주 초대박이 난 적이 있어서 서플러스 글로벌도 잘하면은 좀 주가가 어제 좀 많이 이야기되고 주가가 약간 반응을 했는데 뭐 결국엔 IT 쪽 장비 쪽 얘기한다면은 이 중고 장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 돋보이지 않을까. 네. 그냥 저희 뇌피셜이고 상상력일 수도 있지만 회사는 사실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좀 자신감은 떨어졌어요. 어제 세 방이라는 거 한 방, 두 방, 세 방인데 한 방도 안 주고 오늘 줄지도 모르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종목명이 긴 종목들이 좀 잘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두 글자짜리 하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이거 점점 이제 좀 이게 선정이 좀 영악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그래요? 잘 알지 못하는 쪽으로 어떻게 또 조사를 하셔가지고 점점 이제 부지런해야 네,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회사는 굉장히 재밌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그러니까 서플러스가 직역하자면 잉여잖아요, 잉여. 그러니까 네. 예, 그 이제 남는, 그러니까 약간 철 지난 그런 고가의 장비들을 이제 잉여 남는. 네, 그렇죠. 그 장비들을 가지고 있다가 일부 이제 손을 봐가지고 약간 이제 때가 지난 이제 그런 때가 지났지만 좀 작은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할 때 이제 가서 이제 사가는 거고 그렇다 보니 마진은 좋을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200mm 뭐 그러니까 8인치, 12인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어렵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8인치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뭘 크게 한 거 아닌데 네. 호떡집 말씀하는데 지금 1,000원에 호떡을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이거 호떡 2,000원에 사갈게 하고 있는 집이 DB하이텍 집이잖아요. 난리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증설을 하게 네. 되면은 아마 이쪽 장비들도 많이 들어갈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증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격만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어떤 그 시가총액에 이제 상승이 나온다는 게 정말 이 진짜 호떡집에 불난 게 맞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듯이 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걸 다 이제 약간 지나갔거니 하고 왜냐하면 이게 전력용 그 반도체가 파운드리가 이게 이제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썼던 게 이제 전장이라고 그래서 되게 고부가가치의 이게 제품인 줄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뭐 밥솥 또 뭐 냉장고 뭐 이런 거에 이제 드라이버 IC가 예, 뭐 고급스러운 용어지만 네, 문 열면 불 켜지고 문 닫으면 불 꺼지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서 이제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좀 지나갔고 근데 네. 계속해서 그냥 하던 일을 하고 있던 데가 DB하이텍이었는데 네. 갑자기 가격이 막 폭등을 하다 보니까 주문이 지금 폭주하고 줄 서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좀 수혜를 보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인 이슈인지 아니면은 좀 긴 텀, 롱텀으로 갈 건지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장이라고 하는 분야가 워낙 지금 부각이 네. 많이 되고 전기차가 그럼 뭐 쓰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다시 12인치 이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장이라는 물론 게 이제 좀. 말씀하신 8인치를 12인치 장비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쉽게 표현하면 그랜저 생산 라인에서 이제 티코를 뽑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게 안 나오겠죠. 이제 네. 그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뭐 줄어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회사는 제가 이 근처에 이제 그 그러니까 세일즈하는 이제 법인이 하나 있어서 좀 가봤는데 부지를 네. 뭐 차돌 짬뽕 맛있는 집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어. 이 회사가 부동산 부자예요. 의외로 엄청 이게 부자예요. 야적 해놓으려면은 네. 그거 그냥 밖에다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비 맞아 그렇죠. 버리면 안 되고 장비들. 네네. 그리고 들여놔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 야드가 굉장히 그러니까 장비들이 보통 보면은 우리 허리 정도니까 160에 한 2.5m 네. 이런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뭐 계속 쌓아놓으려면은 그리고 여기 위치가 SK 하이닉스가 지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부동산 가치만 해도 지금 시총에 얼마를 커버한다 뭐 이렇게 좀 뭐 단순하게 좀 그럴 수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그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약간의 공유 경제 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 공유 키친이나 또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이 네. 이 팹리스 업체들한테 대여? 반도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라인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기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뭐 8인치나 12인치나 뭐 이런 좀 웨이퍼를 테스트하고 팹리스 업체들은 그냥 설계만 하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 회사 이 이제 좀 작은 회사들이 이제 설비를 놓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그 공유 키친에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대로 한번 해서 이게 맛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반도체로 얘기하면 잘 작동이 되는지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테스트 라인을 좀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점입니다. 뭐 이 회사도 조금 약간은 철이 지났지만 뭐 노광 장비도 있고 전방 또 전공정, 후공정 장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국책 사업으로 연결돼서 하는 부분도 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한 그래도 호재는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네.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좀 이전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물론 작년에는 좀 실적이 좀 쪼그라든 부분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재작년 그재작년 보면은 200억대 중후반도 좀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제 최근에 기저 효과도 그러면 네, 또 올해 뭐 확실히 좀 딛고 지금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서 지금 이제 3,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네. 좀 작은 종목이지만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관련된 종목은 좀 나중에 또 붙일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여주고. 예. 네. 그러니까 자동차 중고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장동을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양재동, 마장동 또 수원에 요즘 또 맞아. 장안동 아닙니까? 그랬나요? 네, 마장동은 고기를 고기구나. 아니 그래도 언제 고기 생각이 나나 보죠. 저를 죄송해요. 보시면. 언제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간 적이 갔죠. 있나요? 네. 예. 죄송해요. 네. 장안동. 네, 네. 장안동. 비웃지 마시고 김영 매니저. 네. 자, 해주세요. 네. 지금 두 분이 이제 또 얘기하시는 걸 제가 곰곰이 좀 듣고 있었는데, 오늘 정경민 차장님의 이 비유가 정말 좀 아름답다. 요리 이 레시피에다가 이제 비유를 이제 해주셨는데, 오, 아까 정말 적절한. LG 디스플레이 비유를- 디스했는데. 네, 뭐 그래도 진짜 할 건 하더라도 또 칭찬해드릴 건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좀 아름다운 비유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앵커께서도 질문을 주신 게, 지금 이제 8인치 쪽이 어찌 보면은 약간은 좀 후퇴해 있는, 지금 이제 하이테크 이제 반도체의 어떤 기술 발전과 이제 감안을 해보면 8인치 쪽이 어찌 보면 약간은 이제 좀 뒤쳐져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신규 증설을 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파워 칩, 뭐 구동 칩, 드라이버 IC, 그리고 MCU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정말 그야말로 호황인데,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공격적으로 신규 투자를 해놨다가 1년 있다가 이게 사이클이 완전히 이제 하이엔드 쪽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면 그야말로 이제 헛돈을 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장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자원 배분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아까 이제 DB 하이텍도 이제 말씀해줬던 것처럼 그야말로 뭐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제 겨우 10위 정도 하는 이제 DB 하이텍의 주가가 최근에 그야말로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돈이 없어서 증설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DB 하이텍이 유증한다 그러면 뭐 줄을 서가지고 지금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DB 하이텍 입장에서도 이걸 증설을 할까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가격 상승, 공급자 우위 시장을 계속 즐길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신다면 이 자원 배분의 어떤 효율성을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로서 또 서플러스 글로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올해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정말 거의 가시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회사들을 뭐 많이 이제 종류를 따져보면 생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고, 또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이제 팹리스라고 하잖아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칩리스 내지는 뭐 디자인 하우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 좀 갖다 붙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서플러스 글로벌이 바로 이제 이런 칩리스 디자인 하우스의 또 역할을 좀 대신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이제 좀 노후된 혹은 낙후된 이제 장비들을 말 그대로 이제 리폼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게 도입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뭐 그야말로 반짝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바로 이제 인선 EMT라는 회사거든요. 요 회사가 이제 산업용 이제 폐기물, 그야말로 이제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철 스크랩이라든지 또 중고차 시장, 아까 이제 장안동 얘기도 해주셨는데, 중고차 시장도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이제 잘 타지 않는 이런 자동차들을 싹 모아가지고, 중동이라든지, 저기 이제 남미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수출을 하는 회사가 바로 인선 EMT거든요. 역시나 자동차 시장도 이제 막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미래차보다는 기존의 이제 내연 기관차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쪽으로 또 자원 배분의 역시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인선 ENT 같은 종목들이 분명히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종은 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인선 ENT도 거의 뭐 근접된 역할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함께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종목만 더 추가를 좀 해드리면 오늘 차장님이 그때 유니셈 또 연초에 되게 많이 강조를 좀 해주셨잖아요. 요즘에 뭐 반도체 종목 중에 유니셈이 가장 또 화끈하게 올라가고 있는 회사가 이제 유니셈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유니셈하고 거의 비슷하게 칠러라든지 스크러버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가 GST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2등 회사인데 유니셈하고 비교해보면 주가가 지금 너무 좀 뒤쳐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요 회사도, GST도 바닥권에 이제 조금 누워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도체 종목 너무 높게 올라간 종목들은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바닥권에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GST라는 종목도 한 종목도 추가를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역을 조금 더 넓혀 주셨습니다. 자, 정기민 차장은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이제 비슷한 기업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네. 저는 이제 뭐 파운드리, 뭐 생산 시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저는 그냥 패밀리스로 한번 보려고요. 그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반도체 있어요. 네. 오래된 또 네,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오래된 또 추억이 있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여기도 재고는 이제 저기 재고가 많게 메모리 재고가 많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뭐 장비나 이런 좀 설계하는 회사들이 2019년도 실적이 다 안 좋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라인 증설이 이제 크게 없었고 그냥 있는 걸 갖고 그냥 팔아먹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기저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제주 반도체가 좀 풀 캐파로 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실리콘웍스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패밀리스 쪽도 이제 좀 자극을 받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제주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전장 쪽을 좀 크게 좀 매출의 비중으로 좀 가져가고 있고 또 이제 5G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어서 물론 지금 최근에 대세는 비메모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메모리 반도체도 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수준이기도 하고 네. 시가총액은 서플러스 글로벌하고 비슷합니다. 뭐 1,300억, 400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 보시면 이제 이 회사도 좀 턴어라운드 강하게 그런 기운이 좀 있다 보니까 반도체 오케이. 쪽 파운드리를 이제 쭉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네. 이제 패밀리스, 그러니까 설계 쪽, 그러니까 생산 쪽을 해주셨으니까 설계 쪽도 확장적인 측면에서는 관심도가 한번 올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제주 반도체도 좀 모멘텀을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늘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물론 이제 메인스트림은 뭐 이 8인치 웨이퍼의 뭐 바운드리 이렇게 표현하자면 품기 당연히 이제 DB 하이텍이 가장 네. 1순위가 되겠죠. 근데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영역을 좀 확장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뭐 내용이 기업이 많지 않으니까 굳이 뭐 색깔 반전은 안 하도록 네. 하겠고. 김영 매니저 오늘 뭐 보내드려야 되니까 목요일 이벤트 있나요, 오늘? 네. 오늘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있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사장님이 또 이제 팹리스 쪽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아하. 떠오르는 종목이 또 몇 개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안 가셔도 돼요. 네. 네, 지금 얘기를 해볼까요? 좋죠, 좋죠. 네네. 김영인 매니저만 괜찮으면 뒤에 다 밀어버려도 돼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어저께 실리콘웍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실리콘웍스가 이제 사상 최고가 찍었고 또 LB 세미콘이라는 회사도 어제 사상 최고가를 또 한번 경신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결국은 이게 모든 게 자동차 쪽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사이맥스라는 종목, 뭐 웨이퍼 이송 장비 만드는 회사도 소개해드렸는데 이것도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쪽에 또 웨이퍼 공급하는 그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되게 호황이기 때문에 사이맥스도 이제 또 최고가 기록 한번 했잖아요. 그런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전력 반도체 쪽을 정말 조금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LB 세미콘이라든지 또 최근에 또 전력 반도체 종목으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또 ST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뭐 코스닥의 중소형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삼아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전력 반도체라는 또 키워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조금 더 보태가지고 좀 자세한 말씀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열정을 인정하고 빨리 조석희 스튜디오에 합류하셔서 예, 두 분이 멱살 잡고 토론하는 거를 한번 네. 제 화면에 이렇게 싹 닫히면서 웃자고 한 얘기니까.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